전한길 씨에 대한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소란은 언론에 쌍 알려진 것처럼 전한길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 또 소명할 걸 열심히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 내린다면 저는 당연히 또 따릅니다. 출당 조치든 어떤 주의든 경고든 당원 정지든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당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윤리위가 개최가 됐고요. 잠시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경고입니다. 여상원 위원장의 설명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있고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보고 거구란 자르니.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어떤 민주적인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한 것은 그냥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경고로 하고, 저희 윤리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한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경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김 교수님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명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제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고예요. 제명과 경고는 어떤 차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방금 나왔던 여상원 당윤리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가볍지 않다는 그만큼 중징계를 한다는 건데,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중징계는 제명에서부터 탈당 권유, 사실상 이게 또 탈당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간에 걸친 아니면 수개월 걸친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굉장히 좀 중징계에 해당을 하고요. 예. 그 위에 밑에 보면은 주의나 경고는 굉장히 경징계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경고한 그러니까 거죠?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갔을 때 어떤 방송석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떤 고함을 치면 안 돼. 앞으로는 조심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수위가 굉장히 낮아져서 오히려 전한길 씨가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보면 본인은 제명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너무 경징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통하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금 자리를 잡은 나름대로 정치적 이제 어떤 힘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오히려 더 기운이 났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 전한길 씨가 저렇게 주장하는 게 나름대로 그냥 국민의힘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게, 지금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반탄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걸 넘어가지고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상태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탄핵 결정이 나고 대선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인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탄핵 반대 그 흐름과 저는 전한길 씨 오늘 경징계도 같은 흐름에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한길 씨만 지금 어떤 중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비상계엄 자체도 옹호하는 상황인데 왜 전한길 씨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게 굉장히 어려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탄핵 찬성 반대가 어떤 용광로처럼 녹아내리고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꾸려져야 되는데 결국은 굉장히 조금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애초에 그 윤리위가 소집된 날 제명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윤리위에서 14일 날 소명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약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 다들 제명으로 얘기 나와도 결국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오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거를 14일까지 그 전에 어겼을 경우 전당대회에 계속 출입하려고 시도하고 뭔가 당이 내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거부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징계로 진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아마도 당내 사정을 밝은 사람들로부터 한번 조언을 구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징계를 피할 수 있는지. 아마도 그래서 전당대회 장 가지 말라. 일부러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말고 무리하게 당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했을 거고, 또 와서도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하면은 충분히 가벼운 경징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좀 조언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혹시나 중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력한 후보군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지금 전환길 씨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제명 조치가 설사됐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된다 하면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당대표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익히 당대표 권한을 취소도 그렇죠. 가능한가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인유한 비대위 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과거에 이미 당을 나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처럼 당대표는 당에서 내린 징계에 대한 그 사면권 같은 그 취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징계를 받더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혹시 제명 조치가 나면 아마도 전당대회 중에 연설 중에 내가 당대표 돼서 전환기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나온 처분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지금 뭐 이렇게 전환기 씨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돼. 왜 끊어내지 못한? 끊을 생각이 없는 건가요? 저는 국민의힘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탄핵된 게 두 번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학습 효과를 좀 잘못 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을 졌는데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해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은 아마 이번에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어떤 국민의힘이 쇄신이나 혁신을 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5년이 가다 보면 언젠가 실정하게 될 거고 그때 되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기회가 온다. 그리고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을 우리가 지더라도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구주린 진영계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헤게모니만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또 기대로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보수 쇄신이나 혁신을 바라는 우리 뭐 한동훈계 쪽에 있는 뭐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보수 쇄신이나 혁신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보면 2017년도 박근혜 때 그때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을 만들어 한 30여 명이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3의 정당이 결국 보수 혁신을 내세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 국민의힘에 나중에 합당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주린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든 안철수든 누구든 간에 보수 쇄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탈당을 못할 것이다. 제3의 당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보수를 대변하는 건 국민의힘이 다 모여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주도권을 가지는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아마 그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문제인데 당원들도 보면 그동안 탄핵 반대해왔던 그 관성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원래 아무래도 국민의힘 제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아무래도 건전하고 좀 합리적인 당원들이 조금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전환길 씨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다 무관심하고 지금 오히려 뭐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 당원이 남고 그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이 되는 아무래도 반탄파 후보라든가 아니면 전환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역컨벤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전당대회 후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환길 씨를 굉장히 지켜 세우고 있고 전환길 씨가 오늘 또 김문수 후보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했던 윤호개인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전환길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시청자들과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사라기보다는 당원들의 그냥 제 전환 뉴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네,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진정성을 국민께 알아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파이팅이고 응원합니다. 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용성중인 김문수 후보까지 만났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환길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겨울에 당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라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지자들, 당원 지지자들 90%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김 교수님이 뭐 저희보다는 보수 쪽의 지지층 생각을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우리 당대표 본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어떤 그 당원대 우리 여론조사가 8대 2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마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동혁 후보는 지금 친윤계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친윤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동혁 후보 쪽으로 당시 조금 쏠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친윤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친한계에서 어떤 인적 정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결사항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까딱 잘못하다가 아마 이번에 당대표 어떤 선거에서 밀리게 되면 예. 본인들이 정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친윤계 국회의원들 그리고 친윤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궤에 함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동혁 후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윤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전환길 씨 그때 뭐 유튜브에 나가서 또 면접할 때 보면 바로 아마 당대표가 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면회를 가겠다는 입장까지 그렇죠. 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전환길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어떤 윤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아마 친윤계가 중심으로 한 조직세가 워낙 좋고 김원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지도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본선에서는 20%밖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원수 후보도 최근에 그 전환길 씨가 하는 유튜브에 좀 출연한 거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결국 아무나 죽거나 누구도 다치지 않았던 그런 가능까지 그랬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은 결국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이 상황이 지금 조금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아마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저 수치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박빙이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최근 초반하고 흐름이 바뀌긴 했어요. 저 원래 김문수 후보가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많았었는데 거의 그냥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예. 거는 장동혁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강하게 발언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본인이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후보의 발언은 점점 더 세질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근데 장동혁 후보는 사실 지난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날 밤에 계엄 해제 투표하러 달려갔던 18명 의원 중 한 명 아닙니까? 예. 저렇게 어떻게 이 8개월 만에 입장이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을 그 겨울에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이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당을 지킨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러 나갔던 거라고 좀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에 지키려고 했던 행위는 국민의힘을 망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마 뭐 지금 전당대회 룰 자체가 8대 2, 당원 8, 일반 국민 2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전략적 의도는 알겠으나 저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가 된다 한들 국민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전환길 씨는 자꾸 찬탄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난 우리가 탄핵 판결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신인을 저버린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배신을 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배신자, 국민을 향한 배신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전환길 씨 역시 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후보, 뭐 김문수 후보 계속해서 전환길 씨를 옹호하면서 그 배신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권 한번 잡겠다고 국민들을 배신한 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권을 잡겠다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 저런 행위들이 전 당은 다릅니다만 보수 정당 저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환길 씨가 오늘 징계가 나온 이후에 바로 한 발언이 친한계를 몰아내겠다고 해서 이게 장동혁 후보도 이렇게 거칠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면 새 지도부가 지금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반탄 후보가 훨씬 더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저는 아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뭐냐면 실수는 뭐냐면 오판은 뭐냐면 저는 아마 친윤계가 이번에 새 대표가 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나쁘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정치 책임을 지는 예. 건데 지금의 형태로 봐서는 친윤계가 아마 이번에 친윤계가 이번에 아마 당대표가 된다면 친한계에 대한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대표 시절에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징계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당무감사위에서도 보면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후보 교체 관련해서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3년,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 3년 정도의 당권 정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번에 친윤계 후보가 만약에 당 지도부가 된다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거는 당원 게시판 조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 상관없이 친윤계가 계속적으로 아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이 유튜브 오늘도 이제 뭐 그 징계 윤리위에 나갈 때도 보면 라방을 바로 했거든요. 생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본인이 라방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돈벌이로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라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회수 누적이 되면서 본인이 그때 아마 한국사 강의를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아마 본인이 이번 아마 이 그 탄핵 과정에서 볼 때는 그냥 탄핵 반대했을 뿐인데 지금은 본인의 유튜브에 당대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면접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아마 보수 쪽의 어떤 김어준을 조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 예. 보수의 어떤 김어준을 꿈꾸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가서도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이 면접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환길 씨가 상당히 이제 어떤 보수의 김어준처럼 드러나면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의힘 전체를 예. 어떤 조율하거나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서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죠.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트리범 아닌가요? 강하게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농성까지 하고요. 사실 특검의 압수수색의 목적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보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권성동 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명했는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잘 버텨내겠다. 하지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권성동 의원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통일교 소회 골프장에서 사진이 찍히면서 다시 또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백하다는 거에 방증이었을 거예요, 그때 골프장이? 그래서 보니까 뭐 골프장에 대해서는 보면 복면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인 거는 누가 봐도 다 유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다만 저는 골프장에 간 건 보면 어쨌든 수해 상황이고 또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가롭게 저는 뭐 이 주말에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예. 다만 저는 이제 골프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럼 본인이 이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방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지금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아마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든 통일교의 어떤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서 또는 당무에 관여하기 위해서 어떤 개입을 했다면 그 명단을 그냥 국민의힘의
보내가지고 그 부분을 서로 좀 협조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명부나 이런 정당의 당원 명부는 거의 전산화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압수수색이 돼버리면 사실 모든 명부가 다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특검에서 조금 너무 성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냥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이고 문제가 있는 정당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대 특검이 출범할 때 그 특검을 추천한 정당이 국민의힘은 배제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했기 때문에 예. 가르치 않아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겠느냐,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편파적이지 않겠냐 시간 하는데 때문에 그런 석진 부분이 있지 부의장 않나 얘기도 잠깐 짧게 당원 명부 압수수색 걸려. 저는 들어간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사와 통일교 그 세계본부장과의 뭐 문자에서 뭔가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 그리고 뭐 청년 이렇게 뭐 나눠서 당원 가입을 시도했다는 이 문자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볼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저도 특검이 전체 명부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문자가 오갔던 그 시기에 당원 가입을 한 사람을 좀 한축해서 뭔가 또 요구를 했다면은 국민의힘도 이렇게 거부하고 막을 명분이 좀 없지 않았을까. 전체를 다 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저항할 좀 명분도 줄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특검이 다시 뭔가 이걸 시도하게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명확하게 딱 축약해서 이때 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명부와 이거를 대조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을 좀 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